기록을 하기 전에 창문을 하나 그려볼까 합니다. 우리 교재에도 창문 그리기는 있지만 제가 일단은 쭉 그려보도록 하죠. 렉탱글 골뱅이 1200, 120 그리고 분해.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시죠. 다음 옵셋 45mm. 그 다음 라인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여기까지요. 자, 옵셋 40mm. 이때 이 40mm는 창문의 두께인데 어떤 건 40mm이지만 어떤 건 30mm이기도 하고 그래요. 이건 메이커마다 다 다릅니다. 그 다음 라인 중간으로 이렇게 긋습니다. 자, 여기까지요. 자, 그 다음 옵셋 30mm. 이 중심에 있는 선을 오른쪽으로 한번, 왼쪽으로 한번. 그 다음 필렛으로 이렇게 선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트림. 그러면 요게 유리창, 우리가 알고 있는 창의 평면도입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옵셋, 자, 익스텐드 옵셋 60mm 트림 그 다음 라인. 원래는 이렇게 생겼어요. 창단면입니다. 창단면이 원래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약식으로 그린 겁니다. 근데 이걸 더 약식으로 그릴 수 있어요. 자, 라인. 다시 한번 라인 이레이즈. 약식으로요. 1대 30도면 이하에서는 이렇게 그리고요. 1대 40 이상에서는 이렇게 그리고요. 얘가 1대 200 이상이던가 1대 100 이상에서는 이렇게 그리고요. 약식으로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여기를 이렇게 지우셔도 아니구나. 자, 이렇게요. 왜냐하면 여기 두께가 40mm잖아요. 그러니까 1대 40에서는 어떻게 보일까요? 1mm짜리 선 하나로 보인단 말이죠.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이렇게 선으로 그려놔도 충분히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창문을 그리는 방법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한번 이렇게 그려보실까요? 자, 이번엔 블록을 할 겁니다. 자, 블록. 자, 인서트 탭에 가면은 여기 인서트 탭에 가면 바로 여기 블록이 있습니다. 인서트가 있고 어트리뷰트가 있고 여기 크리에이트 블록이 있습니다. 디파인 어트리뷰트가 있고 블록 에디트가 있고 바로 여기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크리에이트 블록입니다. 자, 블록을 누르면 이렇게 떠요. 대화 상자가 뜨는데 블록의 이름을 지정해 줍니다. 자, 창문 언더바 1200. 블록은 이름으로 구별을 합니다. 그냥 구별하지 않아요. 이름으로 구별합니다. 그 다음 베이스 포인트 기준점이죠. 여기 0,0,0 이건 절대좌표입니다. 고로 안 씁니다. 그럼 어디 쓰느냐? 픽 포인트에 보시면 왼쪽에 이렇게 아이콘 있죠. 바로 이 아이콘을 사용합니다. 이걸 누르면 이렇게 화면상에서 지정할 수 있게 합니다. 클릭. 그러면 이 점의 XYZ 좌표가 이렇게 들어와요. 어쨌든 여기는 참조만 하고 무시. 그 다음 오브젝트 객체 선택입니다. 자, 셀렉트 오브젝트 좌우로 아이콘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아이콘입니다. 오른쪽은 퀵 셀렉트라고 하고 왼쪽이 셀렉트 오브젝트입니다. 왼쪽에 있는 이 아이콘을 누르면 객체를 선택하라고 뜹니다. 이렇게 객체 선택 엔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옵션 세 가지를
세 가지 중 하나를 결정해 줘야 됩니다. 리테인, 원본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세요. 컨버트 블럭, 블록으로 변환시켜 주세요. 딜리트, 원본을 삭제해 주세요. 자, 저는 딜리트로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헤이비어. 자, 이쪽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여기 Allow Exploding 이 옵션만 체크하시면 돼요. Allow Exploding, Allow가 무슨 뜻이냐면 허락하다라는 뜻입니다. 허락하다. 분해를 허락합니다. 근데 간혹 어떤 블록들은 분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걸 끄면 블록 분해가 안 돼요. 간혹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선택하고 OK. 원본을 삭제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내용이 삭제됩니다. 이렇게요. 자, 블록을 하나 만들어 보시죠. 뭐 블록은 이걸로 끝입니다. 그 다음엔 어떤 명령어냐면 insert 블록 만들기 insert 블록 불러오기. 자, insert 그러면 바로 이곳에 블록의 목록이 뜹니다. 블록의 목록이 뜨고, 자, 그리고 바로 여기 인서션 포인트, 블록이 들어와야 할 위치는 스페이시파이 온 스크린, 즉 화면에 입력받겠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얘 풀어버리면 절대좌표 0,0,0에다가 넣겠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인서션 포인트만큼은 내 마음대로 조절을 해야 됩니다. 스케일은 어떤가요? 무조건 1대1 대 1인 거죠. 회전은 줄 수 있어요. 항상 0도로만 들어오면 안 되니까 회전은 조금씩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 블록으로 들어오는 거 보이시나요? 위치는 내 맘대로 받겠다고 했습니다. 크기는 1대1이고, 자, 그 다음에 로테이트. 블록 들어. 자, 여러분들도 한번 불러와 보시죠. 자, 다시 봅니다. 바로 여기요. 여기 인서트 탭에 보시면 여기 인서트 아이콘 있죠? 얘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인서트 할 수 있는 블록 목록이 여기 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쉽게 볼 수 있어요. 클릭하면 바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보세요. 제가 소스를 다시 오픈해 봤습니다. 여기 인서트 탭을 눌러보면 묶고 안 움직이나요? 다시 원몰 타임. 네, 이렇게요. 현재 도면에 들어있는 블록 목록이 이렇게 쭉 떠요. 그래서 여기서 보고 결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얘는 라이브러리죠. 그러니까 블록이 엄청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블록을 여기서 불러오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인서트 명령어를 이용하면, 인서트라는 명령어 쓰면 누가 누군지 몰라요. 여기서 보면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인서트 아이콘을 누르면 근데 이렇게 떠요. 아이콘으로 보니까 작업하기 훨씬 더 쉬운 거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 블록을 만들고 여기 있는 인서트 탭을 이용해서 아이콘을 보면서 불러오시면 조금 더 쉽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면 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서 클릭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블록 불러오는 방법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비에디트는 뭐냐면 블록 수정입니다. 블록 수정하기. 기존에 만들어진 블록을 수정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비에디트입니다. 자, 비에디트 그러면 이제 블록 선택하고요. 오케이. 그러면 이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블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레이어를 좀 만들어 보죠. 해칭선 파랑색. 그러면 얘하고 얘는 해칭선으로 바꿔놓고 다시
레이어, 마감선. 자, 녹색으로 줬습니다.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이 안쪽에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마감으로 줘봤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맨 끝에 가면 클로즈 블록 에디터 있죠? 네. 자, 세이브. 바뀐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역시 인서트입니다. 자, 인서트를 우리가 여기서 했는데 요거 말고, 여기 있는 거 말고, 자, 인서트 명령을 실행합니다. 그러면 바로 여기 브라우즈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요 브라우즈가 뭐냐면 찾기란 뜻이죠. 얘를 누르면 외부에 그려진, 이렇게 외부에 그려진 도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이렇게 외부에 그려진 도면을 내가 불러올 때 사용하는 명령어, 이것도 인서트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이거와 비슷한 명령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엑스레퍼런스입니다. 엑스레퍼런스는 외부 참조 도면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외부에 있는 도면을 현재 도면으로 불러오고자 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바로 엑스레퍼런스라는 거죠. 물론 인서트를 통해서도 불러올 수 있고 엑스레퍼런스를 통해서도 불러올 수 있고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자, 엑스레퍼런스라고 명령을 쓰면 이와 같은 도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어디서 보시냐면 바로 여기 맨 위에 왼쪽 첫 번째 아이콘 바로 여기를 눌러 보시면 어태치 DWG, 어태치 이미지, 어태치 PDF 뭐 이런 식으로 어태치를 시킬 수 있습니다. 어태치라는 단어는 부착시키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걸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어태치 DWG를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아까 이 도면 불러왔었죠? 자, 오픈. 그러면 똑같아요. 이렇게. 인서트 명령어와 비슷한 환경이 뜨죠? 스케일, 인서션 포인트, 로테이트. 다만 여기 경로라는 부분이 뜹니다. 요건 풀패스 냅두시면 되겠고요. 자, 오케이. 그러면 기존에 하나가 있군요. 다시 여기서 불러보죠. 자, 기존에 있으니까 충돌나서 안 들어오네요. 자, 0,0 그러면 이와 같이 엑스레퍼런스 파일이 들어옵니다. 여기 블록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이름이라 들어오질 못하는 겁니다. 새로운 도면을 띄워놓고 이렇게 불러와 보시죠. 자, 한번 오픈시켜, 이렇게 어태치 시켜 보시죠. 엑스레퍼런스하고 인서트에서 이 차이점이 뭘까요? 얘는 인서트에서 들어온 파일이고 얘는 엑스레퍼런스에서 들어온 파일입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자, 파일을 오픈해 보죠. 원본 파일을 오픈하겠습니다. 얘가 원본 파일이에요. 얘가 원본인데 제가 보다 보니까 원본에서 수정을 조금 해야 되겠어요. 자, 수정을 하겠습니다. 서클. 원본을 수정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원본을 수정했습니다. 각 공간마다 이렇게 제가 원을 다 그리고 저장했습니다. 자, 여기 뭐 특별히 이상 없네요. 엑스레퍼런스. 그랬더니 여기에 이렇게 얘기가 뜹니다. 요거 떠요. 느낌표 뜬 거 보이시죠? 스테이터스에 뭐라고 뜨냐면 need reloading. 다시 불러오는 게 필요합니다. need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reloading은 다시 불러오기. 즉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아까 우리가 불러왔던 파일이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불러와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 또 뜨냐면 이렇게 하단에 또 떠요. 이렇게 external reference file has changed. 외부 참조 도면이 수정되었습니다.
레퍼런스 파일, 참조 파일이 해지 체인지 바뀌었습니다. and 그리고 may need reloading 다시 불러오는 걸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거나 아니면 여기서 오른 버튼 눌러보시면 이렇게 선택하고 오른 버튼 눌러보시면 여기 리로드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하시면 돼요. 아무래도 이게 조금 더 쉽습니다. 그럼 어떤가요? 내용이 바뀐 거 보이시나요? 엑스레퍼런스 파일은 바로 이겁니다. 원본을 계속 참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본을 수정하면 계속 수정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한 단지를 설계한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보통 아파트 한 단지면 1동부터 한 10동까지가 있어요. 보통 평균적으로 한 10동까지 한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근데 단지 하나의 평수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보통 평수가 3개 정도 들어가요. 근데 여기에 A타입, B타입, C타입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 종류가 많아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30평짜리 AB 타입이 있고 25평짜리 AB 타입이 있고 그 다음 35평짜리 AB 타입이 있어요. 이렇게 총 6개가 있습니다. 1동에 25평 AB, 30평 AB 이렇게 있어요. 2동에 35평 AB, 그 다음에 30평 AB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근데 작업을 하다 보니까 레이아웃이 바뀌었어요. 30평 A 타입이 레이아웃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인서트한 것들은 하나씩 다 수정을 해줘야 돼요. 해당 단지 파일 불러와가지고 동수 파일 불러와가지고 하나씩 다 수정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레퍼런스 파일은 어떻게 돼요? 6개의 파일 이렇게 원본 만들어 놓고 원본에 있는 걸 수정해 버리면 나머지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수정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도면이 완성이 안 되고 끝까지 작업하는 중간중간 계속 수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엑스레퍼런스 파일입니다. 도면이 자꾸 변경이 될 때, 도면이 변경이 될 때 사용하는 게 엑스레퍼런스 파일이에요. 아까 어태치라는 말을 썼잖아요. 어태치가 부착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이삿짐을 좀 날랐어요. 이삿짐을 날랐더니 안 쓰던 근육이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보통 파스 붙이죠. 그죠? 파스를 붙였어요, 몸에. 그게 어태치예요. 이해되셨나요? 어태치라고 하는 건 붙이다라는 뜻이에요. 외부에 있는 어떤 걸 내 몸에 이렇게 탁 붙여놓는 거. 이게 어태치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디태치라는 건 이걸 떼어낼 때 쓰는 게 단어가 디태치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오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오른 버튼 누르면 어태치도 있지만 여기 디태치도 있어요. 디태치는 떼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라져 버리는 거죠. 이렇게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원본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엑스레퍼런스를 불러오고 그 다음에 원본 수정하고 그 다음에 리로딩도 한번 해보시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수정 작업이 다 끝났어요. 이런 식으로. 자, 다시 한번 지워볼까요?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자, 저장하고 그러면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뜨죠. 자, 리로드. 그러면 이와 같이 다시 정리가 됩니다. 자, 작업이 다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대로 냅두면 안 됩니다. 여기 bind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bind가 고정시키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현재 도면에 고정시키는 겁니다. 더 이상 외부 참조 도면이 아니고 현재 도면으로 고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bind 명령어를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bind를 할까요? 인서트 할까요? 물어봅니다. 인서트로 바꿔주신 다음에 OK 그러면 얘는 지금 더 이상 인서트 이렇게 엑스레퍼런스 도면이 아니고 뭘로 들어와요? 네, 인서트 도면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요. 블록으로 들어오게 돼요.
볼까요? 인서트. 이런 식으로 블록 도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바인드 걸어 보시죠. 자, 이번엔 W 블록입니다. W 블록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좀 말을 풀어 선택하시면 되는데, 선택한 객체 파일로 저장하기. 이게 W 블록의 명령어입니다. 내가 선택한 객체를 파일로 저장하는 거예요. 여기 크리에이트 블록에 보시면 두 가지예요. 크리에이트 블록과 라이트 블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아이콘을 보세요. 디스켓 그림 그려져 있죠. W 블록이 라이트 블록의 약자입니다. 내가 선택한 객체를 파일로 저장시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 CAD 소스에서 여러 가지가 많이 있네요. 그죠? 이 중에서 뭐가 좋을까요? 네, 여기 가구 있는 여기 너무 크다. 다시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이 소방 법례표를 파일로 저장하고 싶어요. W 블록. 그러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뜹니다. 소스 원본이 누굽니까? 내가 선택한 객체예요. 그 다음 베이스 포인트 기준점 물어보네요. 자, 네, 여기다 해보죠. 좌상단. 그 다음 객체 선택. 오브젝트를 선택해 주세요. 근데 여기 원본은 냅둬야 되겠죠. 그죠? 원본을 지워버리거나 원본을 블록으로 바꿔버리면 안 되는 거죠. 선택하고, 그 다음에 바로 여기 제일 중요한 거, 여기 데스티네이션, 목적지. 파일 네임 앤 패스, 파일 이름과 경로입니다. 자, 쭉 가면 여기 버튼 있죠? 얘를 눌러봅니다. 그러면 어디다가 저장할 건지 이렇게 나오네요. 자, 소방 법례표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파일이 나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불러보면 이렇게 소방 법례표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파일 내보내기를 한번 해보시죠. W 블록입니다. W 블록으로 파일 내보내기를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어트리뷰트, 즉 속성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어트리뷰트 디파인은 속성 정의입니다. 속성 정의고, 어트리뷰트 에디트는 속성 편집인데, 이 둘 다 어디에 쓰는 거냐면 블록에 사용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X 파일로, 그리고 8mm, 그 다음 20mm, 30mm 이렇게 간단하게 표제란을 그려봤습니다. 자, 텍스트, 그 다음 미들 센터, 그 다음 설계, 아니 도명, 그 다음 카피, 도명, 도번, 설계. 제가 이렇게 적어 나갔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옵셋 4mm,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다가 선을 긋는 겁니다. 옵셋 1mm, 그리고 옵셋 1mm. 자, 트림으로 이렇게 끊어주죠. 자, 왜 이런 불편한 방식을 썼냐면, 속성은, 즉 어트리뷰트는 텍스트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텍스트가 있고 엠텍스트가 있죠. 속성은 텍스트예요. 텍스트는 반드시 위치를 만들어줘야 돼요.
속성은 위치를 맞춰 주셔야 됩니다. mText는 영역을 지정해 줘요. 그러니까 작업하는데 문제가 되진 않지만 텍스트는 뭐가 문제가 돼요? 저스티피케이션, 즉 자리 맞춤이 문제가 돼요. 글씨를 여기서부터 쓰겠다는 얘기죠. 자, attribute 그러면 이렇게 뜹니다. 아니, 일단 요거부터 만들어 보시죠. 자, attribute를 넣어보죠. attribute 그 다음 여기 태그가 있습니다. 요 태그는 여기 도면상에 나오는 거고 프롬프트는 명령어상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름을 같게 주셔도 되고 다르게 주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넣을 거예요. 설계, 도번, 도명 이렇게 넣을 겁니다. 먼저 설계자, name 설계라고 했고요. 여기 justification 자리 맞춤 있죠? 네, middle, left로 하셔야 되겠죠. 글자 크기 2.5mm 네, 스탠다드이고 자,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쫓아오겠죠. 자, 위치를 맞춰주면 이렇게 중간 middle, left가 되고 자, 얘는 필요 없죠? 삭제.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나머지 다시 또 봅니다. attribute 그 다음 이번엔 도번 DWG 넘버 여기다가 도번 그러니까 도면의 번호란 뜻이죠. 미들 레프트로 하고 오케이. 자, 다시 attribute 도명 DWG name 도명 자, 또 역시 마찬가지로 미들 레프트 자요. 요렇게 여기까지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얘네들을 블록으로 묶어 버립니다. 블록. 자, 이름은 표제란. 자, 기준점 잡아주고 객체 선택하고 네, 아까처럼 딜리트로 삭제하고 그러면 끝났습니다. 자, 블록으로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쓸 건 뭐냐면 인서트예요. 인서트 지금 만든 표제란 있죠? 표제란 불러오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보세요. 여기 mText로 만든 건 보이는데 여기 attribute로 만든 건 안 보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표제란은 매번 도면을 그릴 때 여기는 안 바뀌어요. 그런데 여기는 매번 바뀌어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다 내용을 매번 바꿔서 써줘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불러드리고 나면 이런 창이 뜹니다. 도면, 네, 우리 집, 도번, A001, 설계, 홍길동. 자, 그리고 오케이. 그럼 어떤가요? 여기에 지금 입력한 내용이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인서트, 똑같이 표제란을 불러올 겁니다. 똑같이 도명이 뜨네요. 도명 단독주택 도번 B001 설계 홍길순 어떤가요? 어트리뷰트는 내가 입력하는 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입력해 주는 대로 그 내용이 계속 바뀌는 것, 이게 어트리뷰트예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보시면은요, attribute edit입니다. attribute edit예요. 자, attribute edit. 그 다음에 선택을 하면 이렇게 수정을 다시 해줄 수 있어요. 여기 A-001, 우리 집 리모델링, 네, 홍길동이 아니고 홍길준으로 바꿔보죠. 오케이. 그러면 내용 바뀐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바꿔보시죠.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문자 수정하는 명령어가 있었습니다. 요 텍스트 에디트죠. 문자를 수정할 때 쓰는 방법이 텍스트 에디트를 이용한 방법하고 문자를 더블 클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에디트, 텍스트 에디트로 클릭하면 이렇게 어트리뷰트가 뜹니다. 도명이 있네요. 네, 이렇게요. 수정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집 재건축. 도번은 A 대신에 Z를 써보죠. 설계는 네, 그대로 냅두고 OK. 어떤가요? 내용 바뀐 거 보이시나요? 네. 자, 한번 바꿔보시죠. 이번엔 더블 클릭이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에디트 명령어가 뜹니다. 얘의 장점은 뭐예요? 바로 여기 텍스트 옵션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얼마든지 수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선택을 했습니다. 단독주택이라고 선택을 했어요. 텍스트 옵션 들어가서 자, 15도 기울기. 자, 레이어도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어플리 OK. 그러면 어떤가요? 얘만 바뀐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선택하고 자, 글자를 1.5mm로 줄였습니다. 장평은 대신에 2배로 늘렸고요. 레이어도 바꿔봤습니다. 자, 어플리 OK. 그러면 내용 바뀐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지금부터는 치수기입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제가 사각형을 하나 그릴 겁니다. 렉탱글 골뱅이 30,30 카피 이렇게 대각선으로 복사하고 다시 한번 카피 위로 이렇게 복사했습니다. 다시 한번 카피 어레이 5개 자, 이렇게 복사해 봤습니다. 이렇게 바둑판 무늬로 만들어 봤는데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치수기입은 바로 여기 어노테이트 탭으로 들어가시면 바로 이 부분이 치수기입 창입니다. 여기가 치수기입 창이고 그 다음에 홈 탭에 보시면 바로 여기가 치수기입 창이에요. 여기 라이너를 누르면 여기 내용이 나오죠.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자, 어디로 가느냐? 여기 어노테이트 탭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라이너를 누르면 라이너, 얼라인, 앵귤러 선에 관련된 거, 그 다음 아크랭스, 라디어스, 다이아메타 원에 관련된 거. 자, 먼저 라이너부터 보도록 하죠. 치수를 기입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점을 클릭하고 두 번째 점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치수가 이렇게 뽑혀 나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위치를 지정하면 치수가 완성이 됩니다. 자, 한번 치수를 넣어 보시죠. 라이너 커맨드 라인을 읽어보면 First Extension Line Origi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리진은 원점이란 뜻이죠. Extension Line 보조선 첫 번째 보조선의 원점을 입력해 주세요. 자, 첫 번째 보조선 그랬더니 Second Extension Line Origin 두 번째 보조선의 원점 그 다음에 디멘전 라인의 위치 이렇게 됩니다. 점을 수평으로 찍으니까 수평 치수가 점을 수직으로 찍으니까 수직 치수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사선으로 치수를 뽑으면 어떻게 될까요? 라이너 사선으로 찍어 봤습니다. 마우스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수평, 수직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게 라이너 치수입니다. 자, 한번 넣어 보실까요? 치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두 개의 수직선 있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보조선이라고 합니다. 치수, 보조선. 그 다음에 이 보조선 사이를 가르는 수평선이 보이시죠? 이건 치수선.
그 다음에 숫자 보이시죠? 얘는 치수 문자. 얘는 그냥 화살표라고 부르시면 돼요. 화살촉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자, 라이너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옵션이 6가지 옵션이 나오는데 이게 공통적으로 다 나와요. mText, 텍스트, 앵글은 모든 치수에 공통적으로 다 나옵니다. mText는 치수 문자를 여러 줄 쓰게 해주는 거고, 텍스트는 치수 문자를 한 줄로 쓰는 거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치수 문자를 수정하는 거고, 앵글은 치수 문자의 각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자, 보시죠. mText 그러면 이렇게 치수 문자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여러 줄이 써진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봅니다. 이번엔 텍스트. 자, 어떤가요? 글자 내용 바뀐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 글자를 수정하고 싶어요. 글자 수정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알아요. 뭐냐고요? 텍스트 에디트요. 자, 텍스트 에디트 그리고 클릭하면 이렇게 내용 수정이 돼요. 자,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더블 클릭이요. 그러면 이렇게 내용 수정이 돼요. 자,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문자로 되어 있는 경우 숫자로 바꾸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쓰면 되냐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얘하고 얘를 쓰시면 됩니다. 이러면 치수 문자로 바뀌게 됩니다. 가로 열고 소문자 소가로죠. 소가로 열고 닫고 그러면 치수 문자로 변환해 줍니다. 자, 이렇게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열고 닫고 치수 문자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특수 문자를 이렇게 넣어줄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특수 문자를 넣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문자를 치수 문자로 바꿔보시고 특수 문자도 함께 넣어보시죠. 자, 또 볼까요? 라이너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이번엔 앵글이요. 45도. 어떻게 됐나요? 글자가 45도 회전된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글자를 회전시킬 때 쓰는 게 로테이트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지금부터는 잘 보셔야 돼요. 자, 딥 라이너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여기 호리젠탈, 버티컬, 로테이티드는 라이너에 있는 기능입니다. 호리젠탈 수평으로 치수 넣기. 얘는 호리젠탈을 넣어버리면 치수가 수직 치수가 안 돼요. 다시 봅니다. 이번엔 버티컬. 그러면 그러니까 수직으로 치수가 들어가요. 수평으로 치수가 안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얘가 중요해요. 딥 라이너 첫 번째, 두 번째 로테이티드 회전이죠. 여기다 45도 그러면 이렇게 회전돼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나란한 치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나란한 치수를 만들 때 쓰는 게 로테이티드입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여기는 45도인 걸 알아서 썼는데 여긴 45도가 아니네요. 각도를 몰라요. 이럴 때도 치수 기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그 다음 로테이티드. 다시 마우스로 클릭하는 겁니다. 두 점을.
그러면 이렇게 치수 기입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은 잘 사용하는 방법들이니까 꼭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얼라인이요. 얼라인은요, 간단합니다. 로테이티드에 있었죠. 라이너의 로테이트가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얘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렇게 수평으로 두 점을 찍게 되면 수평으로, 수직으로 두 점을 찍게 되면 수직으로. 다만 이렇게 사선으로 찍게 되면 수평 수직이 아닌 사선의 방향으로 치수가 나온다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음 보시죠. 이번엔 앵귤러입니다. 앵귤러는 각도예요. 선을 두 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각도에 대한 치수가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또 있어요. 방향에 따라서, 커서의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4개의 방향으로 나오게 됩니다. 똑같은 선을 클릭했지만 커서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치수가 이렇게 4개가 돼서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근데 보통 치수를 이렇게 안 넣죠. 자, 봅니다. 앵귤러, 그리고 엔터를 누릅니다. 원점, 첫 번째 방향, 두 번째 방향. 그러면 이렇게 치수가 둘로 나오게 돼요. 이런 식으로. 요 방법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음 보시죠. 그 다음은 아크 랭슨입니다. 이 아크 랭슨에 대해서 한 번 더 나온 적이 있는데 바로 여기요. 자, 여기요. 스타트 센터 랭슨 나왔죠. 자, 랭슨 호에 대해서 이거 설명하면서 랭슨에 대해서 2개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의 길이, 하나는 호의 길이라고 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현의 길이, 호의 길이. 아크에 있는 명령어는 현의 길입니다. 다시 말해서 양 끝점에서 일직선으로 가는 길이, 이거 현의 길입니다. 그런데 치수에서 나온 랭스는 현의 길이가 아니고 호의 길입니다. 원 둘레로의 길이를 말합니다. 자, 보시죠. 아크를 제가 옆에다가 이렇게 그려놔 봤습니다. 호예요. 아크 랭스는 이렇게 둘레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만약에 내가 현의 길이를 원한다면 얼라인으로 하시면 돼요. 얼라인으로 하면 현의 길이, 아크 랭스를 쓰면 호의 길이.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하나 더요. 호에도 각도가 있죠. 앵귤러를 누르면 이렇게 각도가 끌려 나옵니다. 앵귤러도 들어갈 수 있어요. 호에는. 자, 그 다음에 라디어스, 반지름입니다. 이렇게 원의 반지름. 라디어스, 이렇게 원 바깥으로 나가면 이렇게. 자, 다이아메타, 지름이죠. 이렇게요. 다이아메타, 지름. 자, 한번 해보시죠. 조그. 자, 제가 이번엔 옆에다가 호를 아주 크게 그릴 겁니다. 아주 크게 그릴 거예요. 이렇게요. 크게 그린 거 보이시나요? 너무 커서 선처럼 보이는 겁니다. 너무 크면 이렇게 선처럼 보여요. 이럴 때 치수 기입하는 게 문제가 생겨요. 이럴 때 치수 기입이 문제가 생겨요. 자, 보세요. 반지름 치수를 넣을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중심선까지 이렇게 치수 보조선이 들어오는데 어떤가요? 너무 멀리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러면 안 돼요. 이거 못 써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치수 기입을 해보시죠. 이런 경우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어떤 문제냐면 이렇게 도면보다 중심선이 밖에 나가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이 조그드라는 걸 사용합니다. 조그가 뭐냐면 당기기예요. 당기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심선을 당겨올 때 사용하는 게 조그입니다. 자, 홀을 선택하게 되면 CAD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 센터 로케이션 오버리드, 중심 위치를 재정의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제가 적당한 위치에다가 이렇게 중심점의 위치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치수 문자의 위치를 지정하고 이렇게 꺽쇠로 클릭해 줍니다. 이렇게 번개 모양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모양이 나오면 무슨 얘기예요? 중심선이 저기 멀리 있는데 설계자가 그 중심선을 이렇게 쭉 당겨왔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보시면 바로 이렇게요. 여기만 있을까요? 아니요. 여기도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여기도. 이해되셨나요? 여러 군데서 많이 사용합니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 만들어 볼까요? X라인 옵셋 5mm. 아니, 너무 작은가? 10mm. 옵셋 150mm. 챔퍼 디스턴스 1mm. 라인 자, 제가 이렇게 생긴 걸 하나 그려봤습니다. 얘는 뭐냐면 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봉. 버스 손잡이에, 버스를 타면 위에 이렇게 손잡이 쭉 봉이 달려 있잖아요. 그 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를 도면에 그리면 어떻게 보일까요? 도면에 알맞게 딱 축소를 하게 되면 그냥 선으로 보여요. 그냥 손잡이니까 이 두께가 너무 작은 거예요. 길이는 너무 길고. 그래서 길이를 줄이니까 두께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합니다. 라인, 선을 그리고, 자, 그 다음 아크, 시작, 끝, 접선 방향, 미러, 그 다음 카피, 다시 한번 카피, 그 다음에 하나씩 지웁니다. 여기는 수직선 지우고,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지우고, 그 다음 트림으로 이렇게 끊어버립니다. 이런 모습으로 그리게 돼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도면에 표현이 안 되니까 중간에 설계자가 중간을 자르고 이어 붙였다라는 뜻이 됩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봉이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적당한, 그러니까 봉의 두께를 1대1로 맞추고 봉의 길이가 너무 기니까 이렇게 줄인 겁니다. 줄이면 어떻게 줄여요? 중간을 싹 자르고 양 끝에만 표현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양 끝에만 내가 이렇게 당겨왔습니다. 이런 의미가 돼요. 자, 한번 그려보실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치수 기입을 해야 돼요. 자, 라이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50이 아니고 실제로는 1500이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2000 이렇게 치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다가 이렇게 치수를 넣어줍니다. 요걸 넣어주셔야 돼요. 그게 바로 딤 조그라인입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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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이시죠? 자, 딤 조그라인. 첫 번째는 치수선 선택. 두 번째는 이렇게 커서를 치수선에 놓으면 오스냅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오스냅에 걸린 자리에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선택을 하고 두 번째 커서를 뺍니다. 커서의 위치. 이 커서의 위치, 여기에 생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바로 여기 컨티뉴하고 베이스라인. 이 컨티뉴하고 베이스라인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명령어가 아닙니다. 보조 치수예요. 보조로 존재하는 치수입니다. 그래서 다른 치수에 기생한다? 네, 다른 치수가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치수입니다. 여기 라이너라든지 얼라인이라든지 바로 이런 치수들에 기대어서 사용하는 치수들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라이너로 자, 치수를 이렇게 한번 넣어보죠. 치수를 넣었습니다. 컨티뉴는 연속 치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치수가 연속으로 들어가는 치수를 연속 치수라고 합니다. 어떤가요? 치수가 쭉 들어가나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가 첫 번째 치수 보조선, 두 번째 치수 보조선. 바로 두 번째 치수 보조선에서 치수가 이렇게 뻗어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만들 때 두 번째 치수 보조선의 위치가 이렇게 반대로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반대로 나가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해보시는데 두 번째 치수 보조선의 위치를 잘 감안해서 컨티뉴를 한번 해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봅니다. 이번엔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점을 바꿨어요. 컨티뉴를 했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내가 원하는 건 이쪽 방향인데. 커맨드를 보시죠. 셀렉트 있죠. 네, 셀렉트를 누르고 다시 클릭해주면 이렇게 위치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맨 뒤에 걸 지우면 우리가 만들었던 치수 맨 뒤에 걸 지우면 얘가 못 찾아요. 못 찾습니다. 그래서 Select Continue Dimension Line이라고 다시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다시 선택하고 작업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Continue. 자, 이번엔 베이스 라인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베이스 라인도 다른 치수에 이렇게 기대서 사용하는 치수인데 이렇게 들어갑니다. 베이스 라인은 기준선 치수라고 해서 치수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점점 치수가 커져 나가는 치수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첫 번째 치수 보조선에서 나갑니다. 자, 다시 볼까요? 제가 이번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반대로 찍었습니다. 베이스 라인 어떤가요? 첫 번째에서 나가는 거 보이시죠? 역시 마찬가지로 첫 번째, 두 번째가 바뀌더라도 셀렉트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셀렉트 해주시면 얼마든지 치수 기입을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제일 마지막 게 지워져도 이렇게 셀렉트 디멘전 라인이 뜹니다. 그래서 내가 지정한 것을 선택하면 얼마든지 이렇게 치수 기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다음 보시죠. 근데 이 베이스 라인은 두 가지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 바로 이겁니다. 여기 간격 있죠. 이 간격이 너무 좁아요. 요거 간격을 조절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이스 라인을 시작하기 전에 맞추는 방법이고 다른 한 방법은 이렇게 치수 기입을 끝내놓고 맞추는 방법입니다. 자, 먼저 디멘전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dim 스타일이요. 치수 변수 모음이에요. 단축 명령은 D이고 또 하나 어디서 보시냐면 바로 여기 얘를 누르시면 돼요. 얘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치수 변수가 나옵니다. 이때 모디파이어. 자, 탭이 많아요. 항목이 많습니다. 제일 처음 항목 라인 항목에 보면 여기 베이스 라인 스페이싱 요 간격입니다. 기준선 치수 간격입니다. 이 간격을 조절해 주시면 돼요. 제가 10으로 줬습니다.
자, 오케이. 이 값은 치수를 기입하기 전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가요? 간격이 멀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두 번째입니다. 이번엔 누구를 쓰냐면 바로 여기요. 아까 dim 조그 있었죠? 여기 얘가 dim 스페이스입니다. 여기가 dim 스페이스예요. 자, 이렇게 치수를 들어가면 제일 먼저 선택하라고 떠요. 기준을 선택하면 그 다음에 나머지 치수를 선택하라고 자동으로 뜹니다. 선택하고 엔터. 간격 조절해 주시면 돼요. 6mm 조절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기준 선택하고 엔터. 아이고, 다시 기준 선택하고 나머지 선택하고 엔터. 간격 3.5mm 이렇게요. 기준 선택하고 나머지 선택하고 간격. 그러면 적절한 간격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우리가 치수를 기입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해요. 이렇게 치수가 겹치는 거죠. 이렇게 치수가 겹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요만큼 끊어지면 참 보기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dim 브레이크입니다. dim 브레이크. 자, dim 브레이크 누르고 브레이크가 될 치수를 선택하고 나머지 통과할 걸 클릭해주면 이렇게 dim 브레이크가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라이너. 지금 보면 요만큼 끊어졌으면 참 좋겠어요. 이럴 때 쓰는 게 dim 브레이크. 자, dim 브레이크 명령어 선택하고 브레이크 될 치수를 선택하고 통과할 거 클릭하고. 자, 한번 해보시죠.